2022년 11월 28일 뉴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내 중대재해 발생률을 202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으로 감축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브리핑에서 당정이 국내 중대재해 사고 사망 만인율을 2026년까지 OECD 38개국 평균인 0.29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사망 만인율은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를 뜻하는데 지난해 기준 국내 사고 사망 만인율은 0.43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내 유행 상황을 분석해 얻은 결과로 오미크론 변이는 나이가 어릴수록 걸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학계의 기존 추정이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경북의 오랜 수건 사업인 중부선, 문경, 상주, 김천, 연결철도 건설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에서 타당성 있는 것으로 최종 의결됐습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로 차세대 고속열차 KTX 이음이 운행 가능한 고속화 노선으로 건설됩니다. 개통되면 수서에서 점촌 65분, 수서에서 상주 75분, 수서에서 김천 90분 이내로 이동시간이 단축됩니다. 네, 2022년 11월 29일 뉴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민간이 등록한 건설임대 주택에 최대 70%의 공제 혜택을 주는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가 내후년까지 연장됩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방안도 연내 발표됩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건설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특례 기한을 2022년에서 2024년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11월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7도고 체감온도는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닥치겠습니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비를 뿌린 기압골의 동쪽으로 빠져나간 뒤 그 뒤쪽으로 찬 대륙 고기압이 다가오면서 이날 낮부터 기온이 내림세에 들어섰습니다. 당장 이날 저녁부터 체감온도는 영하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학생들의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폭력, 폭언 등으로 교권을 침해한 학생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 교사에게서 즉각 분리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합니다. 네, 2022년 11월 30일 뉴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일터에서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정책 방향이 사후규제 처벌 중심에서 자기교율 예방체계를 통한 사전예방 위주로 전환됩니다. 이를 통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하위권인 우리나라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일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이른바 지옥고로 불리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일정 수준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안심주택으로 정책을 전환합니다.
반지하는 매입해 신축하거나 비주거용 식으로 바꿔 점차 줄일 예정입니다. 고시원은 서울형 공공기숙사로 리모델링하고 옥탑방은 단열, 안전을 보완하여 주거 성능을 개선합니다. 전우와 함께 참호에서 전사해 70년간 함께 묻혀 있었던 6.25 전쟁 참전 용사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은 지난 7월에 백마고지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고 김용일 2등 중사와 고 편기만 하사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2등 중사와 편 하사는 국군 구사단 30년대 소속으로 1952년 10월에 치러진 백마고지 전투에 참전했으나 당시 구사단 중공군이 7차례나 고지의 주인을 바꾸어가는 6.25 전쟁 사상 가장 치열한 전투를 펼쳤고 구사단은 12차례 공방전 끝에 고지 확보에 성공했으나 김 2등 중사와 편 하사는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네, 2022년 12월 1일 뉴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르면 12월에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될 수 있지만 금리 인상 자체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브루킹스 연구소 연설에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4회 연속 75bp의 금리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서울택시요금 심야 할증이 1일부터 종전보다 2시간 빠른 오후 10시부터 적용됩니다. 기본 20%인 할증률도 오후 11시부터 다음 달 오전 2시까지는 40%로 오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부터 택시 운송사업 운임요율 조정안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사 후 집을 꾸미다 갑자기 쓰러진 50대 남성이 7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하늘로 떠났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일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해 집을 꾸미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사 추정 상태가 됐고 이틀 뒤인 4일 서울 은평 성모병원에서 심장, 폐장, 간장, 좌우 신장, 좌우 안구를 기증한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 씨의 가족들은 좋은 일을 하고 가는 것으로 생각했기에 기증 결정이 오히려 쉬웠다고 말했습니다. 기증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뇌사 장기 기증자는 442명으로 이들의 나눔으로 1,772명의 환자가 새 삶을 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2022년 12월 2일 뉴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전국을 꽁꽁 얼린 한파는 2일 낮부터 기세가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다만 일요일인 4일부터 다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날 아침 기온은 전국적으로 영하 13도에서 영상 1도 사이에 머물겠습니다. 연령이 낮을수록 위험 성향을 지닌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상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폴트 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저격 상품에 자동 가입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미래에셋투자와 연금센터가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4일까지 30세에서 59세 직장인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중위험 및 고위험 등급의 디폴트 옵션 상품을 선택한 비율은 30대가 50.8%로 가장 높았습니다. 최근 출간된 100세 철학자의 행복론에서 철학자 김영석 씨는 장수의 비결로 언제나 조절과 주의로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덕택으로 하고 싶은 일도 남 못지않게 하고 있으며 별로 병석에 눕지 않는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행복은 누구나 원하는데 그 책의 결론은 인격이 최고의 행복이라며 내 인격만큼 행복을 누구나 누리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격은 최고의 행복이라는 말이 있다. 인격을 계속해서 갈고 닦으며 이웃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은 그 인격적인 삶에서 오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인격은 행복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행복을 창조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2022년 11월 28일, 11월 29일, 11월 30일, 12월 1일, 12월 2일 뉴스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